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부터 EFT의 효과와 또 EFT가 어떤 원리로 심리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FT란 먼저요,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게리 크레이그란 분이 창안하신 무의식 치유법이에요. 이 게리 크레이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탠퍼드 공대 출신이신데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고 심리 상담가였는데 나이가 한 55세인가 60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쯤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 로저 켈라한이라는 임상심리학자 여자분께 그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이 넘죠. 1억이 넘는 거금을 주고 TFT라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것을 변형한 것이 EFT인데요. 그 EFT 전신인 TF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로저 켈런이라는 임상심리학자분이 1년 반 정도 물공포증에 걸려있는 여자분을,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공포증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욕조에 몸을 담그지도 못하고,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가 뭐 바다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해변에 가지도 못하고, 비 오는 날에도 굉장히 공포에 떨고, 뭐 그럴 정도로 아주 공포심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께 온갖 치료법을 써도 아무리 해도 차도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좋아진 것 같아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이때 마침 로저 켈라헌이란 분이 한의학의 침술과 경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얼굴에 보면 이제 눈 밑에 승우편이라고, 승우편이라고 이제 위장경락의 말단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눈 밑에 경락, 경혈 부위를 두드리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물공포증 환자분이 바로 호전이 된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갑자기 눈 밑에 몇 번을 이제 두드렸다고. 그래서 이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풀장이나 그 수영장 근처에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앉아있을 수 있게 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로저 켈라한이, 우리 몸의 경락과 경혈을 두드리면 심리치유와 육체적인 문제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공포증 환자가 위장경락의 말단 부위 승우평을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환자가 물에 대한 공포심을 느낄 때마다 위장 부분에서 끔찍한 위의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장 경락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드리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면 부정적 감정을 지우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론화 시켰고, 이것이 결국 EFT로 바뀌게 되는데요. 게리 크레이그가 로저 켈러한테 배우고 나서 이 TFT가 우리 온몸에 경락이 한 14개가 있고 경혈은 뭐 10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만 해도 뭐 A4 용지로 14장이 넘을 정도로 너무 복잡해서 온몸에 경락을 다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상단부에 아주 몇 가지 기본 타점만 두드려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EFT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FT를 언어적으로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EFT는 해결하고 싶은 증상을 말로 표현하면서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서 거의 모든 심리적 문제와
육체적 문제는 해결하는 기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인호 선생님의 5분의 기적 EFT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경락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경락 마사지도 요즘에 많이 받고, 그 경혈을 이은 것이 경락인데요. 경혈은 한마디로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침 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혈은, 여기서 혈은 구멍혈자를 쓰고요. 기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혈을 연결한 경락을 두드려 주는 것이 EFT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기억은 몸에 기록된다는 이 원리에서 이제 EFT는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몸은 거대한 기록장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LP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실 텐데요. 음악들이 이렇게 촘촘히 그 원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기억 정보들이 마치 레코드판에 기록되듯이 몸에 기록되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경락 부분을 두드려주면서 몸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도 지워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오장육부에도 감정이 다 다르게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기뻐하면 심장이 상하게 되고, 심하게 슬퍼하면 이 폐장이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런 운동가 분들이 너무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폐가 많이 상하셔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생각이나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면 비장과 위장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도 신경을 너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위장이 막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화가 많으신 분들은 그 에너지들이 다 간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간이 많이 상하게 되고요. 일례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아주 세상 착하게 생기신 여자분들 중에 그 간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막 끓어오르는 화를 밖으로 표출을 못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여자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든지 화를 표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용나비한테. 그래서 그 화를 꾹꾹 참으면 이제 관이 막 굳어버리고 상하게 되는, 관경화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봤습니다. 또 이제 두려움이 많으면 신장 방광이 많이 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선천적으로 좀 제가 뭐 사주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신방광이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네, 이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으로써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성격들을 이제 제가 보이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신장 방광에 해당되는 경락들이 다 쫙 막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주 많이 무거워지고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다든지. 그래서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면 그 신장 방광에 놀라면서 오줌을 찍 싸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놀라면 이제 오줌을 막 싸는 거죠. 우리가 공포 상황에 이렇게 닭짝 들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리에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잖아요. 오줌 싼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신장 방광에 좋은 음식이 소금과 같은 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방광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선조의 지혜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전해지고 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부와 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이 감정이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이고 우리 몸에 이렇게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경락과 경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혈, 한의원에 가면 침 놓는 자리 있잖아요. 그 혈에 이제 구멍혈자를 써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어 머리끝 정수리에 보면 이제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죠. 그 백회라는 혈자리를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애기들은 닫혀 있지가 않아서 거기서 말랑말랑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두개골이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완전히 닫히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닫히게 된다고 해서 그 혈자리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분들이 그걸로 이제 침을 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혈로, 이 구멍으로 그럼 뭐가 들락날락 하느냐. 바로 기 에너지가 이제 들락날락 합니다. 이 기 에너지라는 거는 한마디로 생명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정보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경혈이 닫혀서 우리가 보통 기 막히다, 기절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가 막히면 당연히 몸이 건강이 나빠지겠죠. 기가 막히면서 경락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요. 경락 시스템이 망가지면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혈을 연결한 경락을 두드려주기만 해도 우리 몸이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EFT의 이제 기본 타점들은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게리 크레이거가 아주 간단하게 14개의 경락을 다 두드릴 수 있도록 아주 기본 타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락을 그럼 자극을 하고 두드리기만 해서 몸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일반 그냥 경락 마사지를 받고 혼자서 온몸 두드리를 한다든지 두드리기만 해도 좋아지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제가 아주 많은 그 심리 치료와 명상과 이런 것들하고 또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치유의 핵심 요소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 두 번째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깊은 공간과 연민. 네 번째는 이미지와 상상력을 통한 치유입니다. 먼저 이제 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거 냄새나고 보기 싫다고 집 안방이나 아니면 무슨 휴지통 같은 데다가 까만 보이지 않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넣어서 장롱 속에 집어넣는다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지않아서 악취를 풍기고 벌레가 꼬여서 집안이 완전 벌레 천지가 될 겁니다. 쓰레기는 그때그때 버려야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집도 깨끗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고 내버려두면 골마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처나 문제를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피곤하고 아주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싫고 두렵다고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유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내담자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용기 있게 그런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치유가 빨라요. 근데 이것을 치유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과정 중에 EFT 상담 중에 이런 것들을 회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하품을 한다든지 졸리다고 한다든지 그냥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회피하고는 반대분이고요. 그래서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EFT에서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근데 다른 심리치유법이나 그런 기법들에서 말을 아예 안 하고 말을 중요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세우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보다는 어떤 그런 상징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또 공감과 울림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또 굉장히 효과가 아주 깊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이 사고 체계를 형성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과정은 모두 언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이게 우리가 동물과 아주 큰 차이점이죠. 특히 어린 시절에요. 트라우마를 겪거나 큰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말문이 막힌다고란 표현을 하죠.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거나 사고를 겪게 되면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브로카 영역이 닫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어린아이 때 겪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말로 표현이 되지 못한 상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는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은 됐지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언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심리학 용어로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자신의 문제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괜찮아요, 항상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내담자분들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두루뭉술하게 뭐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두루뭉술하게 치료가 됩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그 미투 운동 같은 것들도 보면 굉장히 큰 상처고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들이. 근데 그 분들이 왜 이제여서 얘기를 하느냐. 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당한 여성, 뭐 남성일 수도 있지만 그 당한 그 피해자들은요, 평생을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에 걸려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미해결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표현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를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절한 공감인데요. 내가 겪은 일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절절하게 공감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마치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치유가 된 뒤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의 기억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잘 봐야 되겠죠. 그때의 기억들이, 과거가 다 상처가 치유가 되면 정말 제3자처럼 아주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어린 시절에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얘기 안 하고, 그걸 다시 떠올려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저는 여러 가지 치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넘어왔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재현하고 절절하게 공감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슬펐는지 연민하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상상력과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 의식과 무의식을 나눴을 때 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때렸다. 그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면 그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무섭고 공포에 떨고 있는 나를 안아주는 상상, 이미지, 그리고 어떤 황금빛 태양이 나를 감싸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아니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치유해주고 사랑을 주는 어떤 그런 상상과 이미지, 이런 상상을 하면 치유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뇌에서 그 실제로 느끼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감각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실제와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레몬을 씹어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레몬을 먹지는 않지만 내가 레몬을 시각화하고 상상했을 때 실제로 레몬을 씹었을 때와 같은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침샘 분비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실제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나 상상력을 발휘하면 치유의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치유의 핵심 요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